변화가 됐고 재미는 취미로, 취미가 멋으로 변화된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멋쩍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멋쩍다, 어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조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곧 맛에 조화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변화된 말입니다. 멋모르다, 멋모르고 뭐하다 이렇게 하죠.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격식도 모르고 그런 뜻인데 분위기도 모르고 뭐 이런 거. 이것도 맛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맛의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멋내다, 멋부리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재주부리다, 흠치를 내다, 멋있다, 멋들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동작 표현이 능숙하고 규격에 맞다. 또 멋대로 한다, 마음대로 한다, 흥나는 대로 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 피천득 씨가 정의한 파격적인 그 멋을 파괴해버린 파격적인 맛 이거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멋이라고 하는 것은 맛의 의미와 어감이 변화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멋의 바탕은 조화, 어울림. 맛이 균형을 이뤄서 조화가 있어야지 이 간장을 많이 넣어버린다든가 소금을 안 쳐버린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규격 혹은 이 파격과 또 사리통달에 있는 것이 바로 맛과 멋이다. 특히 행동의 변화라든가 숙련이라든가 숙성, 세련 이런 것을 멋이라고 얘기합니다. 맛도 마찬가지로 이런 맛의 숙련, 숙성, 세련 이것이 맛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다시 제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발효다. 발효를 지금 추측하고 보겠습니다. 발효의 사전적 의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효모나 세균가가 이렇게 작용을 시키는 것이죠. 발효의 순 우리말은 삭힘입니다. 삭힘. 삭다라는 뜻이에요. 김치나 젓갈 따위가 삭다. 음식물이 발효되어서 맛이 들다, 맛이 배다, 배어들다 이런 뜻이죠. 김치를 삭히다, 멸치젓을 삭히다. 또 술은 곡식을 삭혀서 만든 것이죠. 전부 삭히다라고 하는 용어로 그 변화 과정, 동작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삭히다의 그러면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 썩다에서 왔습니다. 원래 어원은 썩다예요. 부패하다라는 뜻이죠. 유기물이 이 부패 세균에 의해서 분해돼 버려가지고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썩는 것이에요. 그럼 발효는 뭐겠습니까? 원래의 성질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발효예요. 그것이 맛이고 이따 말씀드릴 멋이에요. 똑같아요. 뭐도. 사람 몸이 썩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사람 몸이 죽었는데 썩지 아니하고 발효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굿에서 나옵니다. 그 이제 재생의 이제 관념들이거든요. 새롭게 다시 재탄생시키는 것이에요. 썩다는 또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롭다. 속이 썩다. 속이 썩잖아요. 우리 속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썩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속을 썩히다, 썩히다 한번 봐볼까요? 물건이나 사람 또는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에 있다. 이게 썩히는 것이죠. 이 재능을 썩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곳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는 것. 또 유기면의 부패 같은 것은 우리 두엄, 거름, 두엄, 썩금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대입해가지고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단계에서 한 단계만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근데 삭히는 것도 그냥 삭히는 것이 아니라 곰 삭힙니다. 훨씬 더 기능이 젓갈 따위를 그냥 삭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정말 깊다라고 하는 것이 곰 삭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또는 심지어는 이제 이것이 확장이 되면은 쇠붙이 따위가 강한 쇠붙이가 사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강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곰삭히다라고 연관된 말이 고다입니다. 고다. 고안에다 고다. 이 고기 뼈 국물을 고다. 이 진액이 빠지도록 끓는 물에 삶는다. 이게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우리 이 뼈딱 봐서 먹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이 이제 좋고 나쁘고 이 뜻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졸아서 진하게 엉기도록 만드는 거, 술 따위를 얻기 위해서 김을 내어서 중류하는 것도 고우는 거지. 술을 고아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정류가 김을 내서 고우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화난다 할 때 머리 김난다 이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김이 나는 건데 이거 뚜껑 열리는 거죠. 요거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증류는 김을 내는 것인데, 요것에 이제 연관된 것이 우리가 먹는 곰국이죠. 곰국이 소나 뼈, 양진머리 구워가지고 만드는 것이 곰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랜 시간을 인내하는 것을 바로 이 고안에는,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새김 문제입니다. 되새김 문제. 그러니까 한 번 삼킨 먹이를 그대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한 번 더 씹는 거예요. 이게 되새기다. 입안의 음식을 자꾸 우리는 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니 소가 위가 두 개가 뭐죠? 소하고 뭐가 있죠? 이거는 저장했다가 끄집어내서, 근데 우리는 이 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소가 안에 들어가서 저장시켰다가 꺼내어내서 먹는 작용을 밖에서 우리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발효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원활한 소화가, 균형 있는 소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은 반추예요. 반추. 우리가 과거를 반추하다, 되새기다. 똑같아요. 다시 들어간 생각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씹는 것이에요. 이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또 우리말로 얘기하면 되새기다, 되뇌다. 다시 생각을 다시 되뇌는 것이에요. 되뇌면은 숙성이 되는 것이죠. 훨씬 더 깊은. 또 하나 또 연결시키는 것이 조리다예요. 조리다. 그럼 찌개 국을 이렇게 졸이잖아요. 졸이는 거. 이 졸이는 것은 또 속을 가슴 졸이는 것, 이런 것하고도 연결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뚜껑 열리는 것하고 이것도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같다고 해서 그 뜻이 전부 같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이 속을 졸이는 것은 애 태우다 할 때 태우다. 조바심 나가지고 그냥 속이 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리다는 마음을 조리는 것하고 음식을 조리는 것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맥락으로 쭉 정리하는 데서는 요것 가지고는 좀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조리다는.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정리는 이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뜸들이다예요. 뜸들이다. 우리 밥 해가지고 뜸 들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뜸 들이는 것은 또 병치료할 때 우리 뜸 뜨는 것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열기가 살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발효를 나타내는 다른 말로 숙성시키는 것, 익히는 것, 김치가 익다, 젓갈이 익다, 익히다, 이것은 혹은 또 치료하다, 이런 의미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례들을 제가 쭉 찾아놨는데, 뭐 띄우다, 뜨다, 재다, 틈재우다, 뭐 이런 뜸들이다의 다른 말이 틈재우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로 넘어가 보면은 증류가 있죠.
중류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테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여기서 증류 가지고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올 초에 제가 그 발표를 한 논문인데요. 진도 식김굿에 보면은 식김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식김. 이 식김이 뭐냐면은 이 망자의 옷을 꺼적에다가 몰아갖고 이렇게 세워요. 이게 누가 이거? 자, 몰아도 될까? 이렇게. 이 망자의 옷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꺼적으로 몰아서 이렇게 세워요. 세우고 요 위에다가는 반드시 누룩을 놔요. 누룩이 동그랗게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누룩을 넣고 그 위에다가 주발이라고 하는 밥그릇을 놔요. 밥그릇 안에다가는 종이로 이 망자를 상징하는 넉이라고 하는 사람 형상의 넉을 오려서 종이에다 넣어요. 그리고 주발 뚜껑을 덮어. 그 다음 위에다는 우리 저 또가리 있잖아요. 또가리. 이 또가리를 넣어요. 그 위에다는 소뚜껑을 넣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돈말이라고 그래요. 호남 지방에서 이 굿을 하는데 이 굿에 이 이름이 영돈말이야. 그럼 이 영돈말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빗자루나 솔가지 있잖아요. 솔가지 가지고 쑥물, 향물, 맑은 물 세 가지 물로 이렇게 씻어요. 이거를 식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식김이라고 하는 이 거리에 한 12거리, 14거리, 15거리 거리가 있어요. 부시 전체가 있는데 뭐 무슨 신을 받아들이는 곳, 신을 내보내는 곳 쭉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식김이에요. 근데 이 식김을 부르는 이름이 원래는 이슬털이에요. 원래 이슬털이. 이슬을 턴다고 말이에요. 이슬털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이제 두 가지 내가 막 한 10년 이거를 계속 물어봤어요.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왜 여기다가 소뚜껑을 넣느냐? 왜 누룩을 넣느냐? 그리고 이거를 이슬털이라고 하느냐 이름을 굳이. 아무도 무당들도 이것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올 초에 이걸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뭘로 풀었겠어요? 소주 내리는 거예요. 소주. 원래 그러니까 소주 술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중류주를 내릴 때 원래 이슬털이라고 합니다. 술 내리는 것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막걸리 만들어 가지고 이 원료를 한 4, 5개월 삭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원액이요. 이런 거 갖고 밑에서 이제 불을 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시루 얹어 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원래는 원시적으로는 소뚜껑을 거꾸로 넣을 거예요. 여기다 뭘 해요? 찬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의 이 온도 차이에서 소뚜껑 밑에가 무엇이 달라요? 이 수지 맺히는 거예요. 수증기가. 이것이 40도 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류제예요. 전국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동아시아 전체. 아마 세계가 다 똑같을 겁니다. 소주 내리는 방식. 그럼 이 이슬을 턴다고 해서 이슬털이에요. 그런데 이 식김굿을 하면서 망자를 씻는데 왜 이걸 이슬털이라고 했냐고. 이게 식김굿의 정 중앙에 들어가는 굿이에요. 이 전굿은 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거 이러고 이 식김을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은 신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건 뭐예요? 망자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망자를. 왜? 재생 발효. 이 기능은 이 발효라고 하는 이 기능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민속에 다 나타나요. 진도에 지금 남아있는 다시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아주 상스러운 연극을 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스러워도 그렇게 상스러울 수가 없을 정도로 상스러운 연극을 해요. 막 그냥 나중에 상도 엎고 뭐 싸움도 하고 뭐 별 지랄을 다 해요. 저는 그걸 이제 공식 용어로 꼬다가도 하는 지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꼬다가도 하는 지랄이 양식화된 것이 다시렉이에요. 다시래기는 다시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연극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중하고 사당하고 거사하고 삼각관계예요. 여기서 중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아기를 뵈서 마지막에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으로 이 연극이 끝나요. 이게 다시래기예요. 그러면 이 아기를 왜 낳는가는 뭐 여러분들 다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탄생이라고 하는 모의 연극적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손실을 치료하거나 보상시키는 기제예요. 이것이.
이게 왜 이 굿이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래기 또 수많은 호남지방, 내 제주는 잘 모르겠는데 호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1900년도까지 일본인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애기가 죽으면은 꼴망에다가 이 꼴비는 꼴비는 망에다 담아서 소나무에다 걸어놔요. 이게 매장이에요. 그 죽음 처리 방식이에요. 이걸 풍장이라고 해요. 바람풍자 써서. 그럼 그건 뭐예요? 이것은 번데기요. 번데기. 그러면은 그 얼마나 아기가 죽었는데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럼 번데기는 어떻게 돼요? 부화해서 나비나 새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아기들이 죽었을 때 반드시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돌로 덮었어요. 제주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돌로 덮어요. 왜 그래요? 발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재생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뭔가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이 되겠죠. 그러면 인류가 그 지혜들을 어디서 얻었을까? 음식을 삭히는 것에서부터 그 지혜를 얻었다고 저는 해설을 하는 거예요. 고구려 삼국사기 고구려 동의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록들에 보면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한무제가 이 동이족을 쫓아서 동쪽으로 쫓아갔는데 이 고구려 놈들이 냄새나는 것을 이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너 그 뭐인가 봐라 그랬더니 땅에다 항아리를 파고 묻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거북이 뒷다리, 사슴 뒷다리, 뭐 꿩 이런 거 쭉 나와요. 육고기들을 다 저장해서 삭혀서 먹는 거예요. 이 고구려 그 기록들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고대인들이 음식을 이거는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저장이거든요. 숙성. 그러면은 이 다른 어떤 기능 소금이라든가 이런 거 안 넣고 숙성시켜버리면 아까 썩어버리잖아요. 썩는 것은 부패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이게 썩지 않고 먹어보니까 맛있고 새로운 어떤 콘텐츠로 탄생이 되더란 말이죠. 이것에서 고대인들이 지혜를 얻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다시 재탄생이 되는 이런 쪽으로 연결시켰을 것이다. 소금이 그런 기능을 해요. 뭔가 정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소금 뿌리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제도 배기 싫은 놈이 집에 왔다 가면 에이 좀 소금 뿌려보라. 이게 전부 마음의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금이 음식만 저장시키고 재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도 소금이 재생시키고 정화시키고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은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놈 거꾸로 다시 모르면 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결해 보면은 익히다 하고 이제 김치가 익다 해서 익히다 하고 그 다음에 익히다 해서 아까 곰 삭다처럼 그것도 그냥 익는 것이 아니라 농 익는 것 아주 깊이 익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농 익는 것은 여인의 몸이 매우 숙성하여 농염하게 되다. 이거는 사전을 제가 그냥 읽은 것이에요.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내면은 숙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숙성. 그래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발효된 것이 잘 익는다라는 뜻이고 적당한 온도와 조건에서 물질을 오랜 시간 방치하거나 보관해가지고 발효와 같은 화학 변화를 일으키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자의 그 작용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문제, 우리 태도의 문제, 도덕의 문제로 보면 숙성은 얌전하거나 뭔가 그 균형을 이루는 착한 뭐 이런 또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깊이 반성하고 숙성하고 또 무르익고 뭐 이런 시간이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발효의 서사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마음의 문제나 이런 것이 발효라고 하는 것이 이 캄다운이나 뭐 이런 식이란 말이냐. 균형을 이루면 그러면은 내가 화났는데 화도 내지 말고 균형을 그냥 민중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데 아니 어지러운데 그냥 너 가만히 있어라 세월호처럼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이런 뜻이냐? 그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저는 이제 발효의 서사라고 그렇게 제가 이론을 붙였습니다. 발효에는 서사가 있습니다. 서사. 처음에 원료에서부터 발효되는 과정, 마지막에 숙성되는 과정까지. 마지막에 숙성되는 과정까지의 가장 예를 들어 술을 예로 들어봅시다. 막걸리를 예로 들면 어떻습니까? 효모들이 이 곡식을 뭐 당분하고 뭐 끄집어내가지고 먹으면서 엄청난 열을 내면서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어쩌습니까? 이것이 우리 서사 구조로 보면 기승전결에서 전이에요. 그리고 결로 가야 숙성이 완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 보면은 이 과정은 지금 생략돼 있으니까 그냥 숙성으로 뭔가 과정을 거쳐서 그냥 그러면 재생된다. 이게 아니고 발효의 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그냥 혁명처럼 일어나는 뭔가 이런 것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숙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 이 서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숙성은 오지 않습니다. 썩어버려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효의 서사가 매우 중요하다. 김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발효에서 뭔가 요소가 더 입혀지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거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건 제가 음식을 잘 모르니까. 그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오늘날 김치가 어떻습니까? 판소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사 이걸 우리가 더듬이라고 그러거든요. 판소리가 더 넣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온 것이에요. 마늘이 한 지금 1000년 전에 들어왔다고 그러죠. 쪽마늘 1000년 됩니다. 고추는 한 500년 되죠. 임진왜란 설이니까. 배추는 우리 포기배추. 그것도 조선시대. 예, 100년 좀 넘었습니다. 200년이 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젓갈은 옛날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동아시아를 쭉 돌아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젓갈을 더 많이 먹는 데가 이 동남아예요. 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요거는 젓갈이 완전히 우리는 그래도 간장을 먹었잖아요. 간장 종직이 옛날에 없으면 밥상이 아니었죠. 간장 반드시 수저 아버지가 이렇게 간장 먼저 찢는 것이 간장 종직이었는데 거기는 액젓이에요. 먼저 찢는 것이 기본이 액젓이에요. 벨로 먹어서다가 다 완전히 바탕이에요. 이것이. 자, 좀 이제 결론적으로 제 전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더듬이라든가 이 삭힘이라든가 사기다라고 하는 거 젓갈은 삭히다 히로 쓰고 마음을 삭히는 것은 삭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게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울분된 마음을 삭이다라고 하는 건 삭이다라고 쓰고 젓갈이나 김치는 삭히다라고 쓰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이 유래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민속 문화 속에 표상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식임새라고 하는 용어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판소리나 민요나 궁중음악도 마찬가지고 식임새라고 하는 음을 데코레이션 하는 기술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우리 한국 음악에서 식임새가 없으면 한국 음악이 아니에요. 이 식임새가 뭐냐면 우리 음은 주로 삼음 처리를 많이 합니다. 오음도 있고 칠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삼음이에요. 삼음은 왜 삼음이냐면은 중심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삼음이에요. 그래 음이 중심음이 하나가 있고 중심음의 밑에 음이 있고 중심음의 위에 음이 있어요. 중심음의 위에 음은 주로 꺾거나 쳐 올리거나 이걸 다루친다고 그래요. 이거를 뭐 이런 식의 이런 기교들을 부리는 것이 중심음의 위쪽이에요. 중심음의 밑쪽은 주로 떨어요. 떨어. 이 떠는 것과 이 다루치는 것을 합쳐서 중요한 우리 음악, 한국 음악의 식임새를 이루는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그럼 그 식임새가 어디서 왔느냐? 식임새가 뭔 말이에요, 식임새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식임새는 명사죠?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삭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식임새가.
그럼 왜 음악에다가 식임새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 그냥 음악인데 소리인데 춤이고 소리고 바로 이것이 삭히다라고 하는 동사 이것이 음을 사귀는 것이에요. 음을 사귀는 것. 중심은 구조를 가지고 타로 치고 꺾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밑에는 떨면서 뭘 해요? 마음을 사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악적 특히 식긴굿이라든가 이런 무속음악 있잖아요. 이 무속음악들은 그 마음을 사귀는 기능들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달리는 이 전쟁하는 것처럼 철정에 이르러 가지고 툭 떨어뜨려서 완성의 상태를 가져갑니다. 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우리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이 느린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른 것으로 몰아가요. 몰아가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풀어내요. 푸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음악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이게 서사의 구성이에요. 우리 음악의 서사. 이것이 발효하고 저는 같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삭히다라고 하는 그 아까 우리가 쭉 본 뭐 곰삭고 뭐 있었죠. 그런 기능들을 실제적으로 음악이나 이 소리로 표상해낸 것이 바로 식임새라고 하는 기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회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 인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레비스트로스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나요? 작년인가 시장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크로마티크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반음계예요. 반음계. 서구인들이 이 끄집어낸 용어인데 브라질의 인디언들이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에다가 고통과 죽음을 연계시킨다고 그래요. 브라질 인디언들이.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슬픔과 고뇌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반음계라고 하는 걸 써요. 근데 우리 음악에서도 이제 다장자로 보면은 삼음계에서 진도 아리랑을 예로 들게요. 그러면은 미라 시도 도시 도시는 반드시 꺾어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 한 옥타브 내가 우리는 반음이 두 개 있잖아요. 피아노에서는 그러죠. 반음이 두 개가 있는데 파하고 파는 안 써요. 우리 음악에 파는 존재를 안 해. 파는 안 나와. 우리 음악의 구조상. 근데 시는 반드시 나와요. 저는 이거를 레비스토로스가 얘기했던 크로마티크라고 하는 반음계. 왜냐하면 슬픔과 고뇌를 반드시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레비스토로스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누가 얘기를 했냐면 황병기라는 사람이 그 이화여대 대해 이 시험 그려가지고 가야금하는 교수 있어요. 진즉 정년하셨는데 이 양반이 이걸 꺾는 음이라고 그래요. 아까 따로 칠 때 이걸 꺾는다고 했잖아요. 꺾는 음을 울음보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황병기 선생님이. 그럼 이 울음보따리라고 하는 것은 울음을 울면은 슬픕니까? 물론 슬프죠. 근데 막 울고 나면 어때요? 해소돼요. 해소. 바로 그것을 황병기 선생님도 지적해서 황병기 선생님은 크로마티크하고 연결해서 얘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슬프다. 슬픈 이 울음보따리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연결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음식하고 연결도 하고 삭힌 음식들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요거까지 지금 연결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삭힘의 기술은 세계 어디든 존재를 합니다. 발효는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옛날에 일본 학자들은 이걸 트라이앵글 젓갈의 트라이앵글, 발효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남부, 인도네시아 일부까지 이렇게만 했는데 제가 들어다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동남아 전체가 이 발효권이에요. 다. 이게 다른 데 발효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젓갈이라든가 액젓, 특히 액젓하고 콩장하고 그 다음에 이 곡식을 술 만드는 이거
이걸 전부 통괄해서 갖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은 뭐 우유를 삭히거나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이탈리아는 또 뭐 고기도 이제 고기 삭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삭힘의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 존재하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멋의 정체다. 맛에서 멋으로 가는. 근데 이 멋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그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화와 균형과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멋도 그런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멋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격의 멋이 있거든요. 이 균형을 완전히 깨버리는 멋. 그것이 아까 뭐 뚜껑이 열린다. 몇 가지 아까 제가 해결하지 못한 앞에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연결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정도고요. 자, 마칩니다. 물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만 가지고는 혹은 특수성만 주장해서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 힘들 것입니다. 재즈가 인류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한 이유를 상고해 봅시다. 우리도 재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화이가 재즈예요, 사실은. 근데 신화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지금 광범위한 지지를 좀 받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재즈는 흑인들의 영가와 원래 흑인들의 노동요였죠. 노동요에다가 이것이 브루스라고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미주, 백인들을 만나면서 브루스라고 하는 음악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재즈가 탄생이 되거든요. 그건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왜?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우리 신화이처럼 보편적인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상고해보면 우리 사회 속에 은닉된 숨어있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와 질서를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맛과 멋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식임새 안에서 발굴해내는 것이 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그 힘들을 동력들을 추동해서 또 여기서 논쟁도 일어나고 내가 보니까 네 얘기 그건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논쟁 이게 이제 담론이잖아요. 사회적 담론. 이게 이런 담론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 슬로우 푸드의 그 푸드하고 제가 연구하는 이 멋, 이 컬처하고 뭔가 앞으로 보편적인 재즈처럼 세계에 피드백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